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믿고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같은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시간과 조금씩 버거워지고 있었던 시간은 아마 같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채널에는 이렇게 지나온 관계의 순간들을 기록처럼 남기고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 다르게 보이게 된 장면들, 같은 시간을 지나왔지만 서로 다른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들을 조용히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록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신다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도 조용히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으로 남아주시고 오늘의 기록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표시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날의 일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 보면 이야기는 연락 빈도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하던 순간에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였던 메시지가 어느 순간부터 메일로 바뀌었고 그게 또 하루에 여러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메시지가 오갔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밥은 먹었어요? 그 같은 짧은 안부가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요?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고 점심시간이면 점심 뭐 먹어요? 라는 물음이 왔습니다. 저녁이면 오늘 어땠어요? 라는 안부가 이어졌습니다. 꼭 약속이 없어도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만날 계획이 없는 날에도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없는 날에도 메시지는 오갔습니다. 지금 뭐해요? TV 보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그냥 그래요.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저는 그 빈도가 우리 사이의 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주 연락한다는 건 자주 생각한다는 의미고 그게 곧 가깝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관계가 안정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면 늘 새로운 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의 대화가 끝나지 않은 채로 오늘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오늘의 대화는 내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화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크게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은 없었고 답장은 대체로 빠른 편이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 10분 안에는 답이 왔습니다. 때로는 1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 빠른 반응이 좋았습니다. 기다림 없이 대화가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뭐해요? 라고 보내는 순간 그녀도 배고파요라고 보내는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면 웃음이 났습니다. 비슷한 타이밍의 상대를 생각했다는 게 어떤 연결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속도가 우리 둘에게 맞는 리듬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방식이고 이 빈도가 우리 관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연락하니까 가깝고 가까우니까 많이 연락하는 거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가끔 말했습니다. 요즘 그 사람이랑 자주 연락하네.
저는 네, 맞아요. 라고 답하며 조금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자주 연락하는 사이라는 게 특별한 관계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통화는 자주 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늘 이어졌습니다.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문자만으로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작은 메시지들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하루 중간중간 안부를 주고받고 밤에 자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 그게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메시지가 없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에도 소식이 없으면 무슨 일 있나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몇 번이었다가 점점 자주 연락하게 되는 것. 그게 가까워진다는 의미라고 믿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연락의 빈도를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연락하면 관계가 유지되고 연락이 뜸해지면 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보냈고 답이 오면 안심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그녀의 답장이 조금 늦어진 날이 며칠 이어졌습니다. 전에는 10분 안에 답이 왔는데 최근에는 1시간, 때로는 2시간이 지나서야 답이 왔습니다. 하루에 주고받는 메시지 수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요즘 연락이 조금 줄어든 것 같지 않아요?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가볍게 말한 줄 알았는데 그녀의 답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야 메시지가 왔습니다. 줄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미안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투였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이어졌잖아요. 요즘은 좀 뜸해진 것 같아서요. 사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부담이었어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멍했습니다. 부담이었다고요. 제가 자연스럽다고 느낀 그 흐름이 그녀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거라고만 여겼으니까요.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데 그녀에게는 이어져야 하는 의무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 답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이 이어지니까 언제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잘못 짚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좋다고 생각한 것이 상대에게도 좋은 건 아니었다는 것. 제 기준으로만 관계를 측정하고 있었다는 것. 그 깨달음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 미안해요. 몰랐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고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게요. 괜찮아요. 그냥 저는 좀 더 여유 있게 연락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비난하는 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선호를 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네, 알겠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를 더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늘 안심했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연락하니까 우리는 가까운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가? 꼭 지금 보내야 하나? 이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망설였습니다. 괜히 또 부담이 될까봐 짧게 줄였고 굳이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밥 먹었어요? 라고 물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정보도 아니고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뭐해요? 라는 물음도 참았습니다. 그게 감시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 역시 필요한 이야기만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적인 안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그 같은 질문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주 약속 괜찮아요? 그 같은 실질적인 내용만 주고받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예전처럼 길게 이어지는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하루에 주고받는 메시지가 10개 이상이었다면 이제는 서너 개로 줄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연락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편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긴장했습니다. 혹시 이 질문 자체가 또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연락이 꼭 많아야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틀렸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연락의 양이 관계의 질을 결정하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저는 연락의 빈도로 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연락하면 안심하고 연락이 뜸하면 불안해했습니다. 그 빈도를 일종의 척도로 삼고 있었습니다. 많으면 가깝고 적으면 먼 거라고요. 그렇긴 하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줄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정도가 적당한 건지. 그 이후로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인가? 상대가 답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인가? 때로는 메시지를 다 쓰고도 보내지 않고 지웠습니다. 아침 인사도 매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면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틀에 한 번,
혹은 사흘에 한 번 정도만 보냈습니다. 잘 지내요? 라는 간단한 인사였습니다. 밤 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잘 자요라고 보냈는데 이제는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화가 자연스럽게 끝나면 인사 없이 그대로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더 단순해졌습니다. 일상적인 안부는 거의 사라졌고 필요한 정보 교환만 남았습니다. 주말에 시간 돼요? 네, 괜찮아요. 그럼 토요일 2시에 봐요. 알겠어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아침 인사도 사라졌고 밤 인사도 어느 순간 끊겼습니다. 잘 자요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대화가 끝나면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다음 대화는 며칠 뒤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대화가 끊겨도 굳이 이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대화가 잠깐 멈추면 그런데 말이에요라며 새로운 주제를 꺼냈었습니다.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끊기면 그냥 끊긴 채로 두었습니다. 그녀는 편해 보였고 저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정도 거리가 적당한 것 같았습니다. 답장도 여유롭게 왔고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뭔가 허전했습니다. 연락이 줄어드니 관계도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전의 빈도로 돌아가자고 말하기에는 이미 한 번 선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다시 자주 연락하자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리일지도 모른다. 제가 원하는 빈도가 아니라 그녀가 편한 빈도로 맞춰가는 게 옳은 거라고요. 관계란 양쪽이 모두 편해야 하는 거니까 한쪽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줄어든 느낌은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연락이 줄어들면서 서로에 대해 아는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하루를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 점심에 누굴 만났는지,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즘 기분이 어떤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날 때 물어보면 대답해 주기는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멀어진 건지 아니면 제 기대가 줄어든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거리를 둔 건지, 제가 물러난 건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그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만남의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던 게 2주일에 한 번으로,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연락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연락이 자주 이어진다는 사실을 관계의 깊이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0번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하루에 한 번 주고받는 것보다 10배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계산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빈도가 곧 애정이고 반응 속도가 곧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답하면 관심이 많은 거고 늦게 답하면 관심이 적은 거라고요. 하루 종일 연락하면 사랑하는 거고 가끔만 연락하면 덜 사랑하는 거라고요. 지금은 그게 제 기준이었을 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연락이 많을수록
필요할 수도 있고 조용한 시간이 더 안정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편안함의 기준이 다르니까요. 저는 안심을 위해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는 자유를 위해 거리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게는 연락이 연결의 수단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연락이 속박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던 거죠. 그 차이를 그때는 명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제 기준으로만 관계를 측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와 같을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질문을 먼저 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연락이 괜찮아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 확인을 했다면 그녀가 부담스러워하기 전에 조절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많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아무도 싫어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연락의 빈도는 숫자로는 보이지만 의미는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번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관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의무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을수록 가깝다고 믿었고 그녀는 적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최소한이었던 빈도가 그녀에게는 이미 충분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과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 맞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락을 자주 하는 게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적게 하는 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그저 기준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선호가 달랐던 거죠. 지금도 가끔 그날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그게 부담이었어요 라고 했던 그녀의 말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혼자 앞서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 열심히 달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확인하려던 것은 사실 관계였는지 아니면 제 불안이었는지 정확히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제 불안을 달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이후로 누군가와 연락을 이어갈 때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속도가 정말 서로에게 편한 리듬인지, 제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빈도는 아닌지, 상대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답은 항상 같은 모양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매일 연락해도 자연스럽고 어떤 사람과는 일주일에 한 번이 적당합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와는 결국 그 이후로 연락이 더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도 않습니다. 그게 그녀가 원하던 거리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물러서면서 생긴 거리였을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거리가 지금은 서로에게 편한 것 같습니다. 부담도 없고 기대도 없으니까요.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물어봤다면 어땠을까? 이 정도 연락이 괜찮아요? 그렇게 확인했다면 달라졌을까? 아니면 결과는 같았을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연락의 빈도는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 둘이 함께 맞춰가는 거라는 것.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적어도 물어볼 줄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괜찮아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연락의 횟수가 관계의 거리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주 주고받으면 가까운 줄 알았고 조금 뜸해지면 멀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같은 빈도를 다르게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조금 숨이 가빠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차이를 그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순간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을 지나오신 적이 있다면 구독으로 함께 남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록이 어딘가 겹쳐 있었다면 좋아요로 조용히 표시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록에서 다시 이어보겠습니다.